네, 그러면 이번에는 광주 전남 지역의 일본군 전쟁 시설을 직접 취재한 마이니치 신문 서울지국의 후쿠오카 시즈야 지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취재를 이어온 지종익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 기자 먼저 일본의 언론사와 함께 취재를 하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가 광복 80주년이었죠. 그래서 이 광복절에 맞춰서 이 전남 서남해안에 방치되어 있는 일본군 시설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광주 서구 일대에 있었던 일제 광주 해군 항공기지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복절에 맞춰서 집중 보도를 진행했고요. 이 보도 이후에 마이니치 신문 서울지국으로부터 이번 취재에 관심이 있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굴 취재를 진행할 때마다 광주와 목포 또 전남 서남해안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공동 취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기획보도로 다뤄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이 한국의 지역 언론이 취재한 사안에 대해서 일본 신문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할애해서 다룬다는 게 이례적이거든요. 평소 이 마이니치 신문이 진보적인 주제를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후쿠오카 특파원께서는 취재 기자로서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나요? 제가 이 주제가 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전쟁이 끝난 후에 80년가 지냈고 앞으로 전쟁을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음 시대에 전쟁은 너무 어리석다, 너무 슬프다 이런 것을 전달을 해야 해서 그때는 일본 군 시설 잘 보정하고 조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번에 주재했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일본군의 조선인 동원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더라고요. 일본 입장에선 사실 이 내용이 민감하고 좀 다루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취재하고 기사 작성하실 때 좀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당연히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자로서 사실을 찾고 그리고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를 들면 일본군은 미국하고 일본 본토에 전쟁하려고 7개 지역을 결정하면서 본도 결전이라는 계획을 결정했는데 그때 한반도도 그때 7개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앞으로의 전달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주제가 일면에 실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내에서도 이 뉴스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 같은데 사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내 반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일면에 어떤 기사가 톱 기사로 결정할 때는 우리가 사내 안에 너무 많이 상담하는데 그때 큰 국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번에 일본군 시설에 대한 뉴스가 너무 중요해서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일면 톱 뉴스에 한다고 결정됐습니다. 역시 5.18에 대한 내용에 눈길이 또 가는데요. 광주 505 보안대 쪽 시설, 이 정보시설은 일본군 전쟁 시설이기도 하면서 5.18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일본인 기자의 눈에 그 공간이 어떻게 비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 시설 입구가 너무나 작은 입구인데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너무 넓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장소는 5.18 그때의 시민들이 많이 단합을 받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피, 땀 그리고 눈물 이것을 이런 냄새에 직접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이런 분위기가 안에 있었습니다. 네. 생생한 경험을 얘기해 주셨고요. 지종익 기자, 이번 공동 취재가 성사됐는데 조금 더 체계적인 공동 취재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주변에 일본군 시설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체계적인 공동 취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일본군 시설의 위치나 어떤 목적
이런 존재를 확인하려면 일단 1930년대나 40년대 일본군이 작성한 문서를 찾아내서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국내에선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와 함께 국내에서 현장 취재가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이 확인이 되면 그걸 이게 정말 일본 군사시설이 맞는지 일본 측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취재가 이 병행이 돼야만 이 취재의 어떤 신뢰도가 최소한 확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적인 공동 취재가 이 바람직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후쿠오카 특파원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내 여러 지역의 일본 전쟁 시설을 취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서남해안 지역을 전쟁 시설을 둘러보신 소감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내용을 계속 취재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전에 제주도나 대전에서도 일본군 시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도 취재 많이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제주도나 대전은 제주도나 대전에서 일본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서남 해안에서는 일본군 시설이 있다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조사도 충분히 않고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너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지금은 일본 반위선에 있는 자료 잡고 있고 새로운 것을 있는지 지금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자료를 잡고 그리고 예를 들면 같이 KBS하고 같이 취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본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에서 취재하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취재도 저희가 응원하고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